네, 2월 23일 화요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요. 현역이었던 이훈 국회의원은 2월 19일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0일 일로 임기를 마쳤는데요. 오늘은 지난 2016년 4월 13일부터 만 4년의 시간을 금천구 국회의원으로 지낸 이훈 전 국회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일 없이. 일 없이.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중의적 의미인데 네. 실제 일 없기도 하고 네. 또 북한식 용어로 하면 이제 괜찮은 네. 상황. 예. 5월 30일까지 딱 임기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출근이라는 게 없는 거죠? 예, 출근이 없습니다. 갑자기 또 들은 생각. 실업급여 받나요?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사무실 냈다는 얘기도 좀 사무실을 내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아는 지인분이 여기 가산 디지털 네. 단지 3단지에 본인 조그만 사무실이 하나 있으세요. 네. 근데 잘 안 쓰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갈 데 없으면 잠깐 거기 와서 소일하라고 그래서 네. 거기 책상 하나 놓고 네. 못 보던 책도 보고 열심히 인터넷도 좀 보고 공부도 좀 하고 네. 그러면서 소일하고 있습니다. 이 좋게 얘기하면 한량인데요. 한량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얼굴 좋아졌다는 얘기 좀 들어요. 그래요? 네, 가끔 지역 분들도 보고 지역 밖에 계신 제 지인들도 가끔 보는데 다들 하실 말씀이 얼굴이 좋아졌다고 네. 피부도 좋아지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네. 나 살은 아직은 안 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신간이 편해져서 그런지 좀 좋은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한 달 안 돼서 모든 일을 하다가 열심히 일하셨으면 한 달 정도는 쉬셔야죠. 예. 하니까. 네, 지난 5월 31일부터 그 최기상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의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이제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은 이게 시간이 다 개인의 시간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의 시간이고,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금천구의 경로에 좀 무거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라디오 금천이 좀 이훈 전 의원을 모신 이유는 지난 4년의 시간이 그 이훈 의원님으로는 국회의원으로 시간이었지만 금천구도 구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 시간과 지금의 시간을 이어가는 또 과정이었고 그 발걸음으로 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떤 제안을 좀 할 수 있을까라는 걸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좀 20대 국회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임기 말에 엄청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그래서 최악의 국회라고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매년 보면은 매해 그 임기 끝날 때면은 최악의 국회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렇긴 하는데 어떤 좀 평가를 좀 할까 좀 고민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지난 평가 4년 좀 평가하시면 어떤 좀 고민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매번 국회가 끝날 때만 되면 그 최악의 국회 평가가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 아마 그거는 국민 여러분이 보는 진짜 기대치에 못 맞췄다는 의미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매번 최악이면은 거의 이제 국회를 없애야 될 시점이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개개인의 의원님들 보시면 개인간 편차는 좀 있더라도 자기가 그래도 하고자 하는 정치, 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준비도 하고 물론 성과가 작은 성과라도 남는 부분이 계시고 아쉽게도 그 성과를 만들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과정에서 보면 다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국회를 없애버릴 정도의 최악은 아니다라는 생각 좀 들고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국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여야가 있는데 야당과의 관계를 잘 못 풀어낸 책임은 일단 저는 저도 스스로 여당 소속이지만 여당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물론 야당이 턱없이 합리적이지 않고 이런 요구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들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끊임없이 인내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 또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이런 것들을 정치권 내에서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쪽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느낌을 저는 우선 반성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반성이 있어야지 향후 야당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또 잘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1대 국회는 20대 국회가 왜 야당이 저랬을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여당으로서 뭘 못했나 뭘 더 했어야 되나 데 대한 고민들 좀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21대 국회면 20대 국회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습니다.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여당 의석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쵸. 근데 여당 의석수가 많이 늘고 야당 의석수가 줄어들수록 역대 과거로 보면 과거 경험치로 보면 훨씬 더 국회가 안 돌아가요. 그렇죠. 네, 무너질 수 있는 그 지지도가 팍팍 네, 떨어지기도 하고. 세게 싸우기도 한쪽에서 너무 세게 싸우고 음. 또 여당이라고 해서 숫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이나 국민 기대치 그렇다고 다 맞춰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게 그런 면에서 보면 되게 묘하더라고요. 네네. 네. 네, 사실 뭐 초선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초선이었고 4년 국회의원은 뭐 그 사실 정치권이 계속 계셨기 때문에 네. 그 옆에서 보기도 했을 것이고 네. 한데 이게 보는 거하고 실제 국회의원이 되고 사실 처음이었고 네. 그래서 4년 동안 하셨고 이게 보는 것과 실제 하는 것에서의 큰 차이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차이가 제가 비교한다면 오히려 제가 청와대에서 5년 일했을 때하고 네. 국회의원으로서 4년 일할 때를 비교하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현실감이 좀 있는데 어, 일하는 재미는 청와대에 있을 때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재미가 그렇게 쏠쏠한가요? 거기는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아 일이 진척되는 진척되는 아, 속도가 다릅니다. 훨씬 더 빠르고. 네네. 근데 국회의원은 일 하나 하려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렇죠. 네. 과정과 이게 너무 복잡하고 또 이해관계 조정하고 그다음에 같은 편이라고 하는데 같은 편 내에서 이견들을 조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 이게 야 일하는 재미는 청와대에 있을 때만 못하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밖에 그냥 야인 생활할 때 밖에서 보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참 특별하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냥 평범해요. 평범하고 다만 내가 의지를 가져야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일을 하려고 하면 네. 한두 끝도 없이 일이 많고요. 안 하려고 하면 특별히 안 해도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표시가 잘 안 나죠. 표시 잘 안 나요. 일 안 한지 안 한지 표시 잘 안 납니다. 네. 사실은 형식적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토론회도 하고 뭐 그렇죠. 어디 나와서 마이크도 잡고 뭐 상임위원장에 앉아 있기도 하고 본회의장에 앉아 있기도 하고 이런 형식적인 일들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가 일을 안 해도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국회의원 개개인을 보시는 눈들이 좀 더 애정 어린 눈으로 보면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걸 그냥 이렇게 슬핏 보면 다 네. 똑같아 보이거든. 그렇죠. 네. 네.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네, 좀 아까 4년 동안 좀 이렇게 아까 이제 전체적인 좀 평가를 했다면은 좀 개인적으로 예. 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일들, 좀 아쉬움도 있을 것 같고, 요번에 좀 잘한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제 혼자 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일 크게 기억나는 건 역시 탄핵이죠. 탄핵. 예, 20대 국회에서는 탄핵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이게 국회의원 이게 중에서 탄핵 사람들이 이제 탄핵 해놓고 문재인 대통령도 해놓으니까 이미 다 잊어먹었어. 네, 근데 20대 국회를 최악으로 평가하는데 아무도 탄핵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지. 탄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3분의 2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3분의 2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예, 나머지를 설득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고 물론 크게는 국민적인 흐름을 아무도 배반할 수 없고 근데 이게 국민적 흐름을 정치권에 그대로 반영한다는 게 이게 이제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네네. 국민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 당연한 게 국회에서 당연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핵을 이루어내는 그 전 과정이 사실은 제일 크게 기억에 남죠. 탄핵이 2017, 18년이네? 탄핵이요? 그렇죠. 2년 그렇죠. 됐어요. 예, 2018년. 17, 18, 16, 딱 2년 됐을 때 근데 그때 어땠나요? 이게 되네 이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다들 되는구나. 근데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했다가 이게 재판에서 예. 째깍했잖아요. 이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죠 그때. 이게 오 진짜 되네 뭐 이런. 네, 그때 그렇게 하고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좀 있었고 좀 이게 뭐 아쉬웠던 점이 좀 있다면 개인적으로 뭐 아쉬운 것들은 많죠. 하고자 했던 일들이 좀 있었는데 시작도 못 해본 것도 있고 마무리도 못 해본 것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상임위 활동으로만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워낙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어서 특히나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근데 우리 지역 경제 정책이나 보면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약간 동네 축구 하듯이 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행이 되면 뭐가 이제 몰려다녀. 네네네. 막 AI, 데이터 막 이제 몰려다녀. 저는 한 나라의 경제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이게 그 한 나라 경제의 그레이드를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뭔가 우리끼리 말하기 편하게 뭐 고부가 가치 얘기하는데 고부가 가치를 하기 위한 아주 키가 되는 핵심이 되는 몇 가지 분야들인데 이것들을 놓치고 가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중국 경제가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더 잘하는 것 네. 같고 막 그 규모도 크고. 근데 가끔 요즘도 그러지만 사람들이 한동안 그랬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랑 똑같은 상품을 다 만들어냅니다. TV로 뭐. 근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 중국 상품을 딱 보면 뭔가 좀 어색하고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을 받아요. 부족하죠. 예. 그게 1%가 돼서 2%가 부족하는데 그걸 극복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똑같이 한국 제품하고 그동안에 선진국을 오래 해왔던 미국이나 유럽 제품하고 딱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그걸 극복해내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이거든요. 사실 한편으로 그걸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그 토대를 닦아보려는 애를 좀 써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걸 못했어요. 그런 분야가 이제 소위 어디 누구 어떤 뭐 강연 이런 데 보니까 뭐 개념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개념을 만들어야 된다. 상품에 대한 개념을 만들고 막 이런 새로운 개념. 이게 이제 창조성과 창의성과 이런 것들도 섞여 나가고 막 이런 건데 저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설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토대는 설계 능력이다. 네, 기본 설계를 그러니까 네네. 백지에서 처음에 아이디어를 갖고 설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 설계를 따라하기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다 그런 거예요. 있는 거 따라하는 건 잘 해왔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먼저 설계하고 먼저 표준을 만들고 이런 것들 세상에 없는 상품을 만드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구체적 설계가 아니라 이게 기획단 기획인 그렇죠. 거죠. 기획이 그 새로운 거를 능력이 만들어내는 커져야 거.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야 돼요. 교육에서는 길러내야 되고 그런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고 네네. 그것들이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평가받아서 그걸로 충분히 먹고 살아야 되고. 근데 이 얘기는 사실 뭐 얘네 심영래 씨가 신지식인? 예. 그 이름에 다 이제 그런 연장선이에요. 그게 한 20년 와 있는데 그래도 아직 안 돼요. 왜안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 저는 그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경제가. 그러니까 우리 경제 중요성 모른다는 뭐냐면 경제가 너무 빨리 발전해. 네네. 그러니까 이미 있는 상품 쫓아가기도 바빠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근데 그것 말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오래 실패도 많이 해야 돼. 누구는 실패가 쌓여야지 그런 게 이루어진다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네네. 근데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또 사회가 의도적으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 풍토도 마련돼야 되고 그래야지 장인도 나오고요. 사실은 그런 풍토에서 장인도 나오고 백년 가게도 나오고 이런 게 다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네네네. 새로운 걸 하겠다고 그리고 그런 경험치와 쌓인 축적의 시간 맞아 축적의 시간 책도 있더만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시스템 안에서 사회 체계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어쨌든 인정받고 평가받고 그래야지 돈이 되니까 네네. 그래야지 그런 것도 굴러가는 생태가 형성될 거니까 경제적. 그런 면에서 저는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 중에는 엔지니어링 분야였어요. 이게 건축계에도 엔지니어링 있고 공장에도 엔지니어링 있고 제품도 엔지니어링 있고 다 있습니다. 있죠. 근데 그 분야가 우리나라 약해요. 새로운 상품 만드는. 그래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그 안에서도 고의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죠. 네네네. 했는데 그걸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간단한 성과들은 하죠. 이제 뭐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도 만들고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깔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이분들에 대한 정책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중기청을 이제 중기부로 만드는 과정에 이제 진짜 앞서서 쫓아다니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관료들도 설득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쭉 있죠. 이제 그런 성과들이 있은 반면에 또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쉬움도 많죠. 뭐 지역구 내에서 아쉬움이 있다면 뭐 앞으로도 얘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아직도 많고 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게 하고자 하면 일이 끝도 없는데 끝도 없어요. 표시가 나지 않는. 하여튼 뭐 그런 건 하여튼 그런 차원으로 해서 좀 4년에 전반기 하반기 다 아까 이제 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 좀 활동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산하기관도 좀 몇 개 금천구로 이전하기도 했고 했던 걸 좀 알고 있긴 하는데 이 얘기는 뭐 그 아까서 얘기한 걸 좀 이렇게 얘기 가려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2016년 4월달에 그 첫 등원을 그 당선됐잖아요. 네. 4월 13일 그때 4월 14일 밤에 저도 이제 당선 인사하러 갔던 것 같긴 한데 예. 하여튼 그랬고 이제 5월 마지막 30일인가요? 5월 한 마지막 등원했습니다. 좀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등원 때는 어떠셨어요? 첫 등원 때는 전 뭐 누차 얘기하지만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제가 아무런 인연 없이 이 동네 와서 2달 만에 동네 오자마자 2달 만에 이제 당선이 그렇죠. 된 네, 거니까 저도 정신이 별로 없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실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야 이게 운이라는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한 적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도와줬던 분들이 계신데 네네네. 와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듣보잡이죠. 듣도 보도 못한 놈이 와가지고 당선이 되는데 와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네.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쨌든 성과를 만들어내니까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끝날 때는 사실은 별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이미 이제 2월달에 제가 불출마를 네. 하겠다고 결심하고 난 이후에 이제 시간이 한 2달 걸리니까 마지막 등원하는데 못한 일이 너무 많은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조금 들기도 하지만 뭐 큰 소회 사실은 큰 소회는 없었어요. 다만 앞으로 그래도 4년의 공직을 했다는 것은 한 면에서 내 입장에서는 영광이기도 하고 네네. 했는데 이게 이제 받은 건데 내 입장에서 한쯤에서 좀 받은 건데 개인적으로는 받은 거지 않습니까? 받은 건데 어떻게 돌려드려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그 불출마 이후에 계속 하고 살아서 그냥 뭐 마지막 등원에 대한 소회는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 연장에 있어가지고 아직 결론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담담했다. 네.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지영 얘기 좀 할게요. 네. 사실 뭐 금쪽구의 그 대표 사안이죠. 지금 그 부총장님도 지금 3+1 해가지고 신안산선 공공부대 이전 그리고 종합병원 유치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금천구청 복합역사 개발 여기 내가 3+1인데 그 전부터 이거는 뭐 지역의 사안 아까 2달 만에 오셨다고 했지만 그때도 지역의 숙제 여전한 그렇죠. 했죠. 근데 여기 좀 이 부분들이 많이 좀 성과가 있었습니다. 뭐 신안선을 착공을 했고 그리고 종합병원 유치도 지금은 계획이 올라가서 이제 서울시 승인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 문제는 이제 공공부대 이전인데 이건 뭐 논의하다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들어왔고 근데 사실 이 과정에서 좀 가장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지역과 아니면은 뭐 중앙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조율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어떤 건가요? 다 어려워요 이거. 이거 어려웠었고 네네. 사실은 제일 쉬울 수 있었는데 뭐 제 잘못이기도 하죠. 금천구청 역사 이거 네. 새로 만드는 것이 예.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울 수 있었는데 잘 못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네네. 상대 쉬운인데 잘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도 있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폐유지 그 폐저유죠. 저유죠. 그 땅이 항상 지렛대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민간한테 할 때는 그 땅하고 그 땅을 주면 그 땅 앞에 도로가 같이 사실은 현재 그냥 무단으로 사용한 도로거든요. 그래서 코레일 땅이잖아요. 예, 코레일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냥 도로를 기부채상으로 치고 하면은 사업성도 만들고 해가지고 민간에서 빨리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국토부가 중간에 또 껴들면서 이게 어그러지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사업 구도를 바꾸는 거죠. 몇 번 바꾸면서 이제 늘어졌어. 근데 어쨌든 우리 금천구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코레일과 그쵸. 국토부 예산으로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쪽 입장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구도가 바뀌니까 시간은 늘어져 버리고 네네. 근데 그 과정 한번 거쳤죠. 네네.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구청장께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성과를 좀 빨리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하고 앞에 연탄 공장 문제까지 포함하면 연탁 공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연탄 공장은 정리를 하긴 해야 돼요. 네. 저거를 어쨌든 우리 시흥동 주민 입장에서 보면 매일 금천구청역을 자기들 관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관문 앞에 연탄 공장이 있는 게 이게 2020년에 이게 맞는 얘기냐라고 나 당선됐을 때 이게 2000 맞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동의하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쉽게 정리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게. 저게 사실 서울에도 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연탄 산업, 국가 산업 중에 하나, 에너지 네. 산업 중에 하나고 이게 그러니까 그것까지 확인했죠. 이제 수요의 문제는 없다. 음, 응. 연탄을 공급하는데, 그러니까 수요 아니 네네. 공급하는데 문제는 없을 수 있다. 없애도 네네. 라는 확인은 한번 한 적이 있고요. 해가지고 코레일하고 국토부하고 대강 컨센서스는 이거를 이제 어쨌든 이제 문 닫게 합시다. 문 닫게 합시다는 데 대해서 대강의 공감대는 만들었었고 이걸 이제 현실화시키려면 국토부 승인 받아서 코레일 이사회에서 이거를 이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문제는 연탄 공장 오랜 일을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폐업을 한 데 대한 약간 보상을 해줘야 돼. 폐업 저희가 보상비. 사실 코레일 땅인데 고명시라는 연탄 공장이 오래 임대해서 있었어요. 임대해서 오래 매해 싸워. 그 계약서를 써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거죠. 네. 근데 그 임대 끝나면 너 나가 해서 그렇게 이렇게 청산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폐업 보상을 해야 될 과거에 잘 폐업 보상을 했어요. 네네. 뭐 대구 사례도 있고 몇몇 사례들 보니까 폐업 보상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폐업 보상을 공공기관이 폐업 보상비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코레일은 그 땅을 민간한테 팔고 그 땅을 사는 측에서 폐업 보상비를 일부 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 구조를 만들어내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그 연탄 공장을 한번 접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세 가지 다 어렵어, 다 어렵어. 네, 그렇죠. 이게 매번 이렇게 의정 보고 할 때 보시면 이렇게 뭐 했다가 뭐 자초됐다, 뭐 이거 했다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좀 녹아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게 요게 좀 굵직한 사업인데 아까 뭐 한국 사회에서도 한국 경제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얘기 좀 노력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금천구도 이런 금천구의 발전의 토대를 어떻게 좀 만들 거냐? 3대 말고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금천구가 좀 살기 좋게 발전된 모습을 할 거냐라는 이런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살기 좋은 금천구라는 것은 대체 어떤 상을 그리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냐는 고민도 같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때 뭐 의정부에 얘기할 때 우리가 강남처럼 못 산다. 사실 뭐 그거 맞는 얘기거든요. 강남처럼 이렇게 땅값 막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금천구만에 잘 사는 거는 뭐냐?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좀 구상을 가지시고 그렇게 추진해 왔었나요? 아니 먼저 얘기하면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신안선선 공무원제 종합병 유치 등 지역에서 작은 현안들, 네네. 작은 민원들 해결하는데 좀 바빴어요. 거기 쫓아다니 바빠. 이게 장기 플랜을 세우기에는 뭐 사실은 능력이 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이미 뭐 금천구청 차원에서 무슨 장기 뭐 계획 중장기 그렇죠. 계획도 예, 있고 뭐 중장기 있죠. 계획도 예. 있고 한데 그 방향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본 적이 제대로 된 검토를 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장기 플랜을 세운 적은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 동네가 그래도 좀 나아지려면 네. 이런 정도는 해야 될 텐데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전 두 가지. 하나는 도시계획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교육 문제를 손을 좀 대야 되는구나. 교육 문제 손을 좀 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 문제는 소위 교육복지나 다양성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이 교육 시민 운동 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고 또 전임 구청장들이 애를 쓰던 것들이 좀 네네. 있어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소위 학력이라는 측면에서 아직도 포기되지 못하는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이게 학력과 그다음에 좋은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욕구, 욕망을 뭐 다 채워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하겠네. 금천구에서도 충분히 우리 아이가 좀만 하면 되겠네라는 소위 교육 환경, 교육 분위기 이것들을 어쨌든 만들어 한층에서 또 그것도 균형감 있게 만들어주는 측면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손을 좀 대야 되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 전체로 보면 약간 도시계획을 좀 바꿔서라도 동네를 좀 살려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도시계획을 바꾼다는 건 어떤 걸 그게 좀 얘기하시나요? 보면 50m 도로 위아래 크게 보면 네네. 50m 도로 위아래가 밑에 동네는 중공업 지역이고 위에 동네는 이제 소위 일반 주거 단지가 크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반 주거 단지 같은 경우는 소규모 재개발이 실제로 가능하게끔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건 서울시하고 협의를 좀 더 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 동네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중공업 지역을 좀 줄여야 된다. 줄이고 어차피 이미 주택가와 공장과 일반 상업 지역이 막 섞여 있는 이걸 구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검지역에서 좀 타라면서 중검지역을 좀 줄여야 되는데 서울시가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개업체 이게 그 구역을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여기 지정청을 늘려야 되고 네.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려면 총량제가 걸려 있는데 총량을 지금은 바닥 면적으로 돼 있거든요. 네. 오랫동안. 근데 어느 시점에서 수도권에서의 공장, 특히나 서울 지역에서 공장은 대부분이 빌딩처럼 짓습니다. 옛날 같이 바닥에다 짓지 않아요. 위로 그렇죠. 짓지. 연면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바닥 면적을 옆면적으로만 바꿔줘도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 특히나. 네네네. 그래서 그런 몇 가지들 기준들을 좀 바꿔가면서 시대에 맞게 바꿔가면서 동네 저쪽 50m 밑에 동네는 중업 지역을 다시 구역 정리를 하고 주거지, 상업지, 공장지를 다시 구분해 나가고 도로를 세우면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저기는. 그리고 여기 윗동네는 소규모 재개발을 좀 해서라도 소위 도로, 작은 소규모 도로,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커뮤니티 문제까지 네네. 좀 해결을 좀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죠. 그래서 대단히 재개발 문제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뭐 재개발 전문가는 아닌데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소규모 재개발은 지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라고 제도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소규모 재개발이 수익성이 안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최소한의 수익성을 만들어줄 정도의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소규모 재개발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수익성은 결국은 서울시가 키를 쥐고 있어요. 그거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서울시한테 이 얘기를 하면 금천구는 그래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을 풀어주는 순간 다른 데가 난리 난다 부동산 뭐 이제 이런 아직도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러면 서울시의 각자의 주거 환경 수준에 따라서 기준을 좀 달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하려면 용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과정이 너무 복잡하죠.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 약간 밖에 있어요. 서울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협조를 요청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붙잡고 막 리드해 나가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아까 신한사전도 그렇고 공공무대도 그렇고 종합병원 이거 사실 그 자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고 여기 조율하고 조율하죠. 협의하고 이거는 근데 다 이런 대부분이 과정이더라고요. 어디하고 연결돼 있냐면 종합병원 빼고 나머지 공공대 시한사는 중앙부처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 종합병원도 서울시야. 아. 그래서 좀 어려웠어. 그래서 저 큰 소리도 내고 싸움 됐어요. 이거는 그래요. 막 관료 그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싸우고 얼굴 붉히고 뭐 면전에서는 누구죠? 박원순 시장한테는 뭐라도 하고 이러면서 진행했던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이제 이 동네 문제도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싸워야 돼. 그것도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싸워야 돼. 기술직은 잘 변하지 않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좀 했으면 네. 동네가 저는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개발해버리면 막 진짜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쓸려가고 물려가고 뭐 누가 남는지 뭐 새로운 사람이 누가 오는지 모르는데 소규모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이런 고민을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사실 이제 구청이나 행정 같은 경우는 부서 칸막이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근데 이제 부서 구청장이나 시장이 있으면은 바뀌잖아요. 4년 있다. 그런데 이게 행정적 문서가 남잖아요. 절차가 있고. 그러니까 뭐 주력 사업은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 의원님들은 4년 끝나고 4년이 지나면 또 만약에 다른 의원님 오시면 재선이 안 된다고 한다고 하면 뭐 삼선 이게 연임이 안 되면 그럼 이게 인수인계라는 개념이 없죠. 서로 없죠. 경쟁자잖아요. 네, 개념이 그죠? 없습니다. 인수인계 개념.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비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 동네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좀 우리 동네 저는 부동산 문제로 얘기하면 네. 난 우리 동네가 이렇게 막 높이 뛰는 걸 별로 원치 않은데 남들 올 때 따라 올라주고 남들 내리면 같이 따라 내리는 수준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남들은 막 오르는데 우리는 안 오르고 있고 그걸 너무 오래 겪으셨어 이 동네 식구들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격차가 나는 것 같고 네. 어느 날 보니까는 옆 동네 광명만도 못하고 관악만도 못하고 구로만도 못하고 안양만도 못한 동네가 돼 있는 거야. 네. 뭐 소위 아파트 가격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예. 이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하신 거예요. 저는 그 상대적 박탈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상대적 박탈감을 안 느끼실 수 있도록 동네를 계속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사실 이게 롯데캐슬이죠. 롯데캐슬이라고 요즘 아파트가 금천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롯데캐슬은 거의 처음에 분양가의 거의 2배가 네. 넘었죠. 네. 넘어서 보고 있으면 나는 언제 아파트 살지?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데 아파트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딱 봤을 때 네. 마음 생각할 때 무리해서라도 사놔야 된다고. 없으신 분은. 그래야지 올라간다고. 그죠. 무리해서 살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거 보지 않고 사셔야 돼요. 다른 참. 모양을 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무리해 샀다. 무리해서 사서 어떻게 갚지 했는데 이게 갚을 때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대출이 또 나오고 또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참. 저는 그게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네. 어쨌든 저는 전체적으로 동네 분위기가 상대적 박탈감 좀 없었으면 네네. 좋겠다라는 네. 수준이죠. 좀 이렇게 4년 동안 좀 동네 미론 중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미론은 어떤 것들이에요? 워낙 많아서 전화도 오시고 찾아도 오시고 월요일 한 달에 한 번씩 네, 것도 하도 하잖아요. 하고 개인적으로 오는 것도 너무 많고요. 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다 있어요. 뭐 아이 취직 문제, 본인 취직 문제, 취직 문제도 있어요. 본인 아이 취직, 본인 취직. 아. 그다음에 뭐 우리 동네 뭐 작게는 CCTV 청소, 여기 누가 쓰레기를 자꾸 버려요. 그다음에 주차 싸움 나가지고 쫓아오기도 하고 병원도 있어요. 병원에서 오진해가지고 나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 문제 너무 많고, 아이들 교육 문제 너무 많고, 그다음에 재건축 문제 너무 많고,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연립이나 재건축 문제는 너무 많고. 그 재건축이나 이런 것도 사실 정책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긴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취업 문제는 취업 연기할 수 없잖아요. 취업 비리잖아. 그리고 뭐 이게 뭐 싸움 이런 문제 중재하는 뭐 이행상충되는 부분에서는 중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와가지고 얘기 들어주는 게 다예요. 할 수 있는 거 없어도 들어주고 속 풀어주고 풀어주고 속 풀어주고 그다음에 뭐 이것 좀 해주세요. 뭐 알아봐주고 뭐 네네. 우리들은 저것도 많아요. 수급자가 많으니까 네네. 내가 수급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뭐 저기 그 등급 받는 거 뭐 이런 거 도와달라는 분들. 그 민원 같은 거 들으면서도 그게 뭔가 행정에서 뭔가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게 삐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다들 행정부터 찾아가죠. 그렇죠. 다 찾아가고 할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 오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찾아오는 데가 저 같은 사람한테 오세요. 이게 그냥은 안 되네. 국회의원 힘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러고 오시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요. 근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래도 뭐 한 번 더 알아보고 한 번 더 물어보고 할 수 있는 방법 좀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다른 방법을 찾기는 좀 더 나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지역 얘기 좀 더 하면은 그 지역 정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지난 총선 때 특히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지역 정치가 좀 변해야 된다라는 얘기하는데 이게 입장에 따라서 너무나 다릅니다. 아까 그 얘기하셨던 그 당선되실 때도 2달 만에 당선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최기상 지금 현 당의원은 보름인가? 한 달 반 만에 당선되니까 더 짧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박탈감을 가진 분들 되게 많고 또 그게 또 변화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고 하여튼 뭐 지역의 정치를 어떻게 변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거의 입장에도 많이 갈리기도 해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런 정치 그러니까 한국 정치는 어렵더라도 금천구의 정치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라는 좀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네.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변화해야 된다. 그 변화의 모습을 그 변화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자기가 생각하는 변화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몰라서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래요. 사람마다 다르겠구나. 그럼 그럼 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아까 가장 논란했던 거 너무 전략공천만 계속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뚝뚝 낙하산만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여튼 이거는 뭐 지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긴 한데. 저는 전략공천은 아니요. 저는 경선했어요. 그렇죠. 경선했죠. 최기상 후보는 전략공천 받았고. 그 전에 이목기 선배님 그 전에 안영환 의원 전략공천 받았나요? 전략공천이죠. 그래요? 네. 잘 몰라. 근데 그리고 사실 이목기 의원님도 처음 오실 땐 전략공천. 아니요. 경선하셨어요? 그 처음에 전략으로 왔다가 떨어졌죠. 그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경선은 다 하셨는데 와서 이제 경선하신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사람들은 이제 왔으니까 위에서 떨어뜨렸으니까 뭐 이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겠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경선 절차를 밟은 순간에는 그건 결과를 장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이제 그 중앙에서 나 보내서 왔어라고 하면서 뭔가
있는 듯한 느낌을 풍기고 정치적으로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경선의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경선을 했다는 거는 저는 전략을 받았거나 소위 낙하산을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개인은 동네 입장에서 보면 신인이지만 그 친구가 와서 경선을 전체를 밟는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생각. 전략공천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전략공천은 뭐 지역의 의사, 지역의 실제적인 의사, 뭐 작은 의사, 또 의사라는 지역의 뜻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니까 네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뽑아놓은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전략공천 문제에서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 좀 어떨까? 뭐냐면 정치인분들이 구의원, 시의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구청장 이렇게 좀 이렇게 단계별 좀 있긴 한데 이게 정치인이 지역에서 단련되고 성장하는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사실 지역위원회에서 아직까지는 뭐 그런 과정이라기보다는 뭐 약간 그 밀밑에서 이런 게 더 많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정치적으로 드는데. 단련된다는 의미를 이렇게 그냥 이 형식의 틀 안에 안 묶어뒀으면 좋겠어요. 네네. 왜냐하면 정치의 영역은 기술자를 기르는 과정이 아니에요. 네. 기술자를 기르는 과정이 아니고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저는 정치적으로 단련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분야가 어디든 간에 네네. 어디든 간에 저는 그 경험들을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제 잘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그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자면 최기상 후보 같은 경우는 법조에서 열심히 네네. 자기 단련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정치를 어떻게 발휘할 것이 이제 그분의 몫이지만 그 과정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단련되지 않은 사람이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은 특히나 국회의원은 하물며 국회의원은 주소지가 금천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주소지 대한민국이면은 국회의원 어디서든지 출마할 수 있어요. 그 취지가 있어. 국회의원은 지역구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역구민들이 국회의원한테 바라는 기대치가 있으니까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려고 애를 쓰고 하는 거지. 사실 취지로 보면 국회의원은 사실은 중앙 국정 전반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본인의 미션이 따로 있는 의무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를 좀 감안하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정이 다르다. 그래서 그렇다 해서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과정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 과정은 똑같이 정치적으로 단련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국회의원이 아까 얘기했듯 일을 하려면 무궁무진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성과를 낼 수도 있기도 하고 안 해도 표시가 많이 안 나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해왔고 이런 일들이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다라는 이런 믿음을 좀 갖고 싶은 건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오는 거니까 그런 능력,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는 되게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정치의 영역에서 아까 정치 영역에서 이거 어떻게 발현시켜낼 부분을 사실 이분도 모르시는 거고 주민들도 모르는 거니까 그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를 놓고 이제 사실은 평가를 받아야 되죠. 국회의원 하는 과정에서 그걸 놓고 평가를 받아서 뭐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거대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지역 정치 변화는 일단은 정치란 특성을 좀 이해를 좀 하고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변화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앞장서시는 게 제일 좋아. 왜냐하면 정답은 별로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국회의원 지위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 지역에서 단련되고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좀 커졌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과정을 조직화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누구한테 요청할 게 아니야.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정치만큼 이게 주동적인 게 없어요. 주도적이지 않으면 문제의식이 있으면 자기가 조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지난 좀 총선 잠깐 얘기하면 2월 19일 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이건 피하지 않나요? 당시 억울하고 속상하다는 저 입장문 되게 짧았습니다. 입고도 안 되고. 아니 뭐 시시콜콜하 얘기하기도 약간 좀 그렇고 오해가 있는데 풀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해라고 알겠어. 중앙당 입장에서 알겠는데 그래도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공천심사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아 그래도 뭐 이 마당까지 음. 와가지고 앞으로 막 계속 기준도 높아질 음. 텐데 그래서 소위 그분들이 이제 이 작은 구설 그것이 오해라고 와서 구설 당사자가 와서 아니라고까지 인터뷰도 해주고 다 네네. 했는데 네네. 했는데도 그래도 안 된다고 하시는 음. 분들이 계시는데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래 끌었어요. 제법 음. 오래 끌고 과정 계속 심사하다가 안 되고 넘어가고 심사하다가 안 되고 넘어가고 하시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네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나한테 결정을 좀 음. 해달라는 식으로 요청이 오더라고요. 네네. 안 되겠냐. 그래서 한 조금 고민해봤죠. 했는데 내가 마지막 도저히 뭐 설득이 안 되는지를 한 번 더 보고 진짜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뭐 제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더라고요. 음. 그 당시 뭐 좀 하지 못한 얘기 이런 게 좀 있을까? 제가 할 얘기들이? 어쨌든 뭐 저는 그것도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네네네. 생각해서 네네. 아유, 아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는데 이거 내가 그럼 감당해야지. 네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당선될 때도 이게 시와 때가 잘 만나서 당선됐듯이 안 될 때도 이런 것들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더라고 개인적으로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속상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내려놨어요. 나도 2살 좀 지났는데 좀 그래도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음. 가끔씩 뵀는데 음. 요새 뭐 지역 주민들 뵈면 네네. 위로 받고 위로도 하고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위로해야 되니까 아쉽다고 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로받고 위로하고 아직도 그 과정이 있네요. 보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좀 그 이후 아까 뭐 지금 뭐 사무실에 그런 게시가 좀 계시긴 하지만 지금 뭐 한 달 채 안 돼서 뭐 아직 구체적인 뭐 계획이 나오지 않았겠지만 일단 뭐 계속 금천 아직 금천 구민이시고 여기 살고 계시고 그래도 이후에 또 어느 방향으로 좀 고민을 좀 하고 계신 활동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신가? 일단은 제 욕심으로 개인적인 네네. 욕심으로는 어쨌든 공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개인적인 일 말고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 중에서도 내가 좀 숙제로 느꼈던 큰 숙제든 작은 숙제로 느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주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하는데 모르죠. 뭐 제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게 소위 이 뒤쪽 정치라고 해야 되나? 네. 물밑 정치라고 해야 네네.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만 별로 하고 싶어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그러면 안 된다고들 하시는데 별로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결과는. 근데 뭐 주변에서 그래도 도와주는 분들이 좀 계셔서 네네. 좀 있어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좀 이제 기대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네네. 동네는 그냥 진짜 금천 주민으로서 요새는 재밌게 살아요. 마음대로 산책도 다니고, 네네. 네. 약 가까운 산도 등산도 네네. 다니고 하면서 네. 재밌게 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정치인분들이나 뭐 국회의원님들이나 뭐 전 그 이목희 의원님이나 아니면 그 전에 뭐 안영환 의원님은 딴 데로 가셨고 예. 그리고 뭐 부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차성수 전 천장님 그 전에 뭐 한인수 뭐 저기 계시긴 했지만은 이런 좀 지역의 리더하고 사실 뭐 4년, 8년 뭐 길게 8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 그런 역량들이 지역으로 다시 또 이렇게 들어와줘서 그런 것이 견해나 이런 의견들이 같이 해서 좀 금천구의 그런 발전에 좀 이렇게 밑거름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집 아저씨가 국회의원이고 박지원 술 먹고 같이 이렇게 산책하고 이러면 좀 재밌지 않겠어요? 뭐 저는 네.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잘 이렇게 뭐라고 하지 체계화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네네. 그런 욕심들이 있을 텐데 아직은 그 수준은 안 될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미 이제 한 달이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분들 한 달이 빠져 있는 네네. 입장에서 네. 보면 잘못하면 참견이 되고 조심스럽죠. 조심스럽습니다. 네. 되게 조심스럽고 이게 이제 현역에 계신 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이렇게 물어오면 한마디 해줄 정도. 지역에서 이제 이러저러한 분들이 네네. 혹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고민하신 것들이나 생각하시는 것들이나 좀 이렇게 좀 자문 요청하거나 하면은
응할 수는 있는데 음. 먼저 나서서 막 그런 걸 하고 다닌다는 것은 조금 그래요. 아, 네. 그렇죠. 예, 좀 그러니까 되게 수동적일 수밖에 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지역 정치 변화 네. 이런 거에서 그런 체계가 요 이게 전임의 입장에서는 조금 움직이기 어렵고 네. 만약에 지역에서 그런 프로세스 이런 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네, 하긴 좀 그걸 어렵다. 하겠다고 막 다니고 이러기는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정치 아직은 우리 문화가 네, 네, 네. 현역 중심이기 때문에 전직이나 전직이 이렇게 다닐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수동적일 겁니다. 그렇죠. 뭐 네. 사실 뭐 이게 하게 되면 또 오해도 해요. 이분 또 네. 청가 나오시려고. 네, 그래서 수동적일 수밖에 네, 없어요. 하여튼 네, 그런 것도 하여튼 네, 그런 우려도 있지만 하여튼 뭐 큰 자원이긴 합니다. 네, 네. 그런 것을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우리 벌써 시간 좀 되긴 하는데 좀 마무리를 주민 여러분에게 마무리 인사 좀 예. 해주시죠. 4년 동안 진짜 과분한 사랑도 받고 기대도 받고 다 못했지만 애는 썼는데 한면으로서는 되게 죄송하죠. 그래서 좀 더 같이 오래 우리 지역 주민하고 손 붙잡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더 있었을 텐데 네. 이런 생각하면 아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이 수준에서라도 같이 좀 더 이제 지역 주민들 지역 주민으로서 같이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가끔씩은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뵈면 아는 척 해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능한 뭐 아까 의견 물어보거나 그럴 때 가능한 함께 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효원 전 국회의원님과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진행에는 이성호였고요. 기술에는 김호경이었습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검청과 마지막 근처님이 함께 합니다.